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뚝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주말 들어서 또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97선까지 내려갔었는데 이게 이제 98선, 99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잡혀있는 1445원이죠. 1460원 선에서 다시 1429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45원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이 상승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 추이는 24일날 뭐 드라마틱하게 꺾였습니다. 1449원으로 거의 수직 하강하듯이 거의 149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확 뒤집어 엎었죠. 그만큼 엄청난 환율 공포에 짓눌려 있었던 분위기를 일거에 그냥 두드려 부시듯이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맞이를 했는데요. 일단은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엔화와 위안화의 프록시 통화라 불리고 있는 원화 가치의 이 존립 근거, 결국에 와서는 스스로의 어떤 이 자국 통화 가치 경쟁력이 상당 부분 좀 체력이 고갈되다 보니까 일본 엔화가 하락하는 것, 그리고 위안화가 약화되는 것, 고스란히 이 두 방면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상당히 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일본 엔화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금 약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강세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위안화도 지금 7위안까지 가게 되는 아마 2025년 처음 시작하고 가장 강력한 어떤 위안화 추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엔화 강세 흐름이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달러, 원 환율도 결국에서는 이제 진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위안화 역시도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위안까지 지금 달러당 가고 있어서 1480원까지는 치고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일단은 뭐 엔화와 그리고 위안화에 브레이크가 딱 걸려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금융시장의 호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코스피 시장 0.51 정도 올랐었습니다. 외국인이 1조 7천억 유입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금 자체가 굉장히 유보적이었습니다. 왜냐? 환율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일단은 원화 가치가 너무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생각을 안 했었어요. 굉장히 이 관망세적인 그런 어떤 스탠스를 보임에 따라서 뭐 거침없이 올라가던 코스피 이 궤적이 한 달 동안 약간 보합세에 머물러 있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49 정도 올랐었는데 외국인이 972억 정도 들어왔고 개인이 좀 뺐었네요. 그만큼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유입되는 자금이 그 파이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환율이 진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이제 호재가 터질 가능성이 높죠. 일단 허들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원화 가치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면 이거 뭐 매력이 없거든요. 그냥 던져버리고 나가는 건데, 일단은 랜딩 기어 내리고 코스피 코스닥이나 착륙할 수 있는, 스테이 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커져간다. 그래서 상당히 환율 부분은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사활을 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또 생활물가 지수와 딱 연결이 돼서 결국 수입 물가 지수를 끌어올려서 체감적으로 와닿는 물가 지수를 엄청나게 높일 가능성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다 보면 금융시장 쪽도 유동성의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일단 또 수입 물가 지수는 또 굉장히 좀 오름세로 갔었는데 어느 정도 좀 하향화되면서 실질적인 물가 지수를 약간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에는 그닥 그렇게 큰 호재는 되지 못한다. 왜냐? 국내 자금 자체가 워낙에 지금 외국 자본에 다 몰려 있습니다. 부채가 뭐 1200조 정도 되니까 이게 금리를 물어야 되는데, 금리가 이제는 뭐 중립금리 자체가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1, 2% 초저금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5, 6% 이제 맞아야 되는데, 요 선상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환율 부분이 강세로 가면 더 금리는 올라가고, 조금 반대적으로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립금리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최저선으로 내려가기도 좀 그렇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이 산타 랠리는 그냥 실종이 돼버렸죠. 그만큼 지금 관세 영향, 여러 가지 심리적 기저의 요인에 의해서 상당 부분 2024년도 바이든 때 보였던 이 미국 주식시장의 연말 랠리 현상 완전히 다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 자국민들 금융시장 쪽에 투여된 이 자본들이 한국은 7, 80%가 부동산인데 미국은 거의 6, 70%가 나스닥, S&P, 다우에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만이 클 거예요. 그리고 물가지수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꺾였다 하지만 실질적인 마트에서 그들이 맞이하고 있는 이 가격 단가는 천정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거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는 이상은 지지율이 계속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겠고, 자, AI주도 뭐 지금 뭐 거품론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뭐 한 달 동안 어프 헤맸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주도 뭐 거의 폭락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좀 아저씨 눈이 좀 굉장히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나스닥이 서학개미들의 어떤 공격적 전진에 비해서는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렇게 좀 미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유동성의 확대를 더 과감하게 확대해 나가지 못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아무튼 지금 국내 시장은 굉장히 호재다. 코스피, 코스닥은 어느 정도 지금 반열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5%, 3% 정도 올라줘도 이게 전체 지수가 요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각자의 종목들이 같이 좀 이렇게 상승 모드로 가야 되는데 쌍끌이 어선이 그냥 쭉 치고 나가니까 나머지는 떨어지는데 두 지수가 끌어올리는 요 시장은 조금 더 그죠?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SK하이닉스가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한 달 동안 돼가지고 거의 뭐 50만원 선에서 그냥 딱 묶여 있었습니다. 60만원 선에서 사신 분들은 그냥 완전히 물린 거죠, 이거. 그죠? 근데 이제 요게 딱 투경이 해제가 될 전망입니다. 29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거래소 시총 100위 대형주는 제외가 돼요. 뭐,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좀 너무 탁상행정에 가까운 그런 어떤 이 규제를 내놓아서 피해 아닌 피해를 봤던 게 이제 SK 이 종목인데, 이제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2%,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코스피, 코스닥 시총 100종목이 장기간의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경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가 종목 올라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삼성전자는 물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근데 SK하이닉스에 딱 물리신 분들, 60만 원대에 물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뭐 8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요 투경 지정 대상 제외가 굉장히 결정적인 드라이브를 걸을 가능성이 높다. 29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하이닉스가 한창 잘 나갈 때는 뭐 하루에 거의 뭐 7, 8만 원씩 올라갈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다음날 딱 투자 경고 그냥 먹어가지고 뭐 NXT 거래도 못하고, 그죠? 여러모로 그냥 데미지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뭐 굉장한 소식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이미 이제 법안으로 뭐 딱 정해져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만 남겨두고 있다는 얘기고, 요렇게 되면 이 주식시장이 다시 또 이 판도가 확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다. 일단은 뭐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낮지 않습니까? 이 대형주들. 누가 이 대형주 가지고 불공정 거래를 하겠습니까? 100위 이내인 대형주는 투경 종목 지정 대상에서 이제 전격적인 29일부터 해제가 됐다.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뭔가 이게 이거 좀 뭔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규제가 이제 뭐 프리존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5,000p, 6,000p를 향해서 그냥 거의 시동을 풀악셀 쫙 밟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과는 대비되는 어떤 느낌적 느낌을 많이 준다. 은행권은 뭐 다음 주 목요일 날 1월 1일 날 20% 위험 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조기 시행하지 않습니까? 규제가 하나 더 생겨. 지금 뭐 토호제로 꽉 묶여 있어가지고 대출 규제 받죠. 그리고 스트레스 DSR 받죠. 또 집주인 같은 경우는 전세 DSR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규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규제가 발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행권 신용 리스크 평가 시 적용하는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내년 1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부터 20%로 상향한다. 규제입니다. 새로운 규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걸어놓은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발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29일부터 규제를 해제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경고를 받았던 대상들이 다 이제 그 딱지들을 걷어차버리고 그냥 쭉 직진할 뭐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 거고 지금 부동산은 또 규제가 하나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제 20% 상한선 정했기 때문에 주담대를 못 내줘 더 이상 또 그죠? 그리고 전세 9년법 요게 지금 심의 과정 중에 있는데 이미 발의가 돼서 통과는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이제 본회의에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날지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집값 상황이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면 요것도 통과될 가능성 높아요. 일단은 임대인 굉장히 좀 불리해지죠. 10년간 이제 세입자 들여놓으면 내보내질 못하니까. 자,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게 10년간 묶여 있어 버리니까 전세 물량이 대폭 줄어 버리니까 전세는 거의 이제 종말의 시도로 갈 수 있겠고 9년 갱신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료 증액상은 5%, 발의하는 이 대항력 발생 시 당일 0시로 변경하고요. 보증금 미반환 시 그냥 판결 필요 없어. 경매 청구. 그냥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경매 딱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가 내년 1월에 그냥 급박하게 딱 시작, 요거는 이미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거고, 요거는 그냥 본회의 통과돼 버리면, 이제 발의는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결해버리면 그냥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목매는 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평균 거래 금액도 내려가고 있고요. 뭐 계속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거 일주일마다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14억 찍었는데 9억이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이렇게 지표가 내려가고 있는데 계속 뭐 올라간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2,000건 거래. 역대 최저가입니다. 2025년.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거래가가 이렇게 나와야지. 거꾸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 있고. 부동산 세제 합리화. 이제 부동산에 답이 없으면 세제 가지고 때려야죠. 결국은 구체적 세제 개편 방향성 결국 뭡니까? 보유세 아닙니까? 당장 강남 마용성 한강벨트는 전국 표준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0%에 지금 내년도 보유세 그냥 안 올려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보유세가 10%야. 단독주택은. 야, 보유세 10%. 1%만 올려도 뭐 상당한 어떤 영향이 있겠다고 했는데 법안 고치지 않아도 10% 지금 보유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CW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보십시오. 서울이 4.5입니다. 압도적이죠. 그러니 보유세 상승 추정 예시하면 816만 원 내다가 919만 원, 103만 원 증가합니다. 그죠? 거의 이제 10%, 15% 이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제 개편 아니 이제 아파트 보유세 부분까지도 이제 확대가 된다면 상당히 파괴적인 어떤 그죠? 힘을 가질 수 있어. 그만큼 이 다주택자들은 상당히 그런 압박감을 느껴서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집을 지금 다 묶어놓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다주택자들이 호가 다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보유세 때려보십시오. 더 이상 이게 가지고 있을 수가 보유세 얼마든지 때려라. 나는 그냥 뭐 시세 차익으로 다 커버 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찔끔찔끔 보유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10%, 15%뭐 때리듯이 이런 식으로 좀 나와버리면 상당 부분 묶여있던 물량들이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 추정 보시면 신현대구차가 40% 올랐죠. 아크롤 리버뷰 32.8%.
그러니까 현실화율은 6, 9%로 지금 묶여 있지만 동결됐습니다. 근데 워낙에 뭐 서울 아파트 값들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보유세가 이렇게 높아져요. 여기다 보유세 플러스 알파 퍼센테이지 때려 보십시오.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지. 강남, 서초, 용산, 송파 올려야죠. 너무 올랐잖아, 솔직히. 마포구, 프레스티지아이 40. 야, 기본적으로 비강남권인데도 이거 올라간 거 보십시오. 예? 신고가라고 나온 곳. 용산구 한남더위 127억이야. 예? 성동구 트리마지에 57억.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한 채만 딱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 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나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유세를 통해서. 자, 반대적으로 지금 뭐 경기권은 지금 뭐 엄청나게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기권 언급을 전혀 안 하죠, 언론에서. 파주시 7억 9천, 수원시 5억 8천, 의왕시 5억 8천, 고양시 5억 2천, 하남시 5억 1천만 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파이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연수구 역시도 4억 5천, 거의 4억 이상 3, 4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억 다 밑으로 내려왔고요. 수성구, 대구 역시도 6억, 5억, 4억 뭐 이런 식으로 수성구 쪽은 뭐 거의 뭐 서울의 강남에 준하는 그런 어떤 가격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13억, 14억 뭐 거의 20억짜리도 뭐 수두룩 빽빽 했었는데 다 지금 10억 깨지고 있죠.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지표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도 8억, 4억, 4억 이런 식으로 유성구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중심으로 19억 6천, LCT죠, LCT. 그리고 동래구 7억 3천, 금정구 5억 4천 등등 해서 지방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만 지금 이렇게 올라쳤다, 신고가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집값 추이가 계속적으로 오름세로 이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천만에이션. 지금 금융시장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어마무시하게 빛의 속도, 조금만 걸림돌 되는 거 다 치워주지 않습니까? 대신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다? 토호제로 딱 일단 묶여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이미 이제 정해진 법안들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행이 되는 새로운 규제가 또 나오게 되고, 또 전세 9년 법안까지도 본회의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좀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뭐 2022년 집값이 정말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상당한 기대가 있었던 이 하락세 고스란히 재현할 가능성 높고요. 이 정도 떨어져도 충분합니다, 서울은. 뭐 경제 생태계가 망가지느니 뭐 전체적으로 뭐 박살 난다는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떨어져도 너무 많이 올랐던 거품이기 때문에 걷어내도 상당히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견고하게 버틸 힘이 있다. 기존에 깔려있는 이 자본들이 너무 집값을 치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프가 고스란히 내년도에 재현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잘 지켜보시고 금융시장의 이 변동사항 좀 잘 살펴보신 후에 거기서 좀 수익률 빼고, 그리고 이후에 구축 아파트 떨어지면 그 포인트 잡아서 내가 저점에 낮은 허들로 진입하는 거. 이게 무주택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50년 만에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또 다시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SK하이닉스가 투경 종목에서 해제가 됩니다.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죠. 굉장한 이건 빅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00개 종목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투경 종목 발목에 딱 묶여있는 대형주들은 날개를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좀 추이를 좀 잘 살펴보셨다가 진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규제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전진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진입할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자연 발생적으로 하락 시기를 잘 조정해서 떨어지는 그 시기 잘 잡으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루팡 브라목도 빨리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